목포 MBC 뉴스투데이를 보내드립니다. 상생이라는 명목으로 광주 전투비행장의 무한이전을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서남권의 평화로운 일상과 희망찬 미래를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무한군은 서남권 발전을 위해 광주 전투비행장 무한이전을 강력히 반대해 나가겠습니다. 사람에 대한 예와 정성이 가득한 곳, 천지 장례식장. 하늘로 돌아가시는 길 외롭지 않도록 따뜻한 사랑이었던 당신을 기억하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을 준비합니다. 천지 장례식장. 수치 몸에 좋은 건 다 아시죠? 그 좋은 걸 매일 누리라고 숫사랑 수침대가 되었습니다. 수침대에서 자고 나니 너무 좋아요. 좋은 잠을 부르는 건강한 잠자리. 숫사랑 수침대가 확실합니다. 자연사랑 숫사랑. 가을맞이 할인 행사를 실시합니다. 목포에 음식들이 몰려온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맛의 대이동. 남도가 준비한 푸짐한 한상. 남도의 맛, 세계를 잇다. 제30회 국제남도 음식문화 큰잔치. (17학번) 18학번 18학번요. 17학번입니다. 호남 유일 철도 특성화대학 송원대학교. 투데이 주요 뉴스입니다. 목포 삽진산단과 산정 농공단지 일대에서 비산먼지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영광과 곡성지역 10월 재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각 정당 후보자들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습니다. 감귤 재배 농가의 해묵은 골칫거리였던 감염병 방제에 획기적인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제30회 국제 남도 음식문화 큰잔치가 오늘부터 4일 동안 목포 문화예술회관 일대에서 열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조선 경기 호황이 시작되면서 목포 삽진산단과 산정 농공단지 조선업체들의 비산 먼지 등 환경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선박 페인트와 철가루 등 미세하게 날리는 분진으로 인해 인근 업체와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합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목포 북항에서 이어지는 삽진산단과 산정농공단지입니다. 50여 개 조선업체와 협력업체, 기자재업체가 입주에 조업 중입니다. 최근 산단 주변 업체와 주민들을 중심으로 비산먼지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차고지를 둔 택시 회사를 찾아가 봤습니다. 주차된 차량의 유리와 차체에 미세먼지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철가루와 미세 페인트 성분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합니다. 색가루 같은 게 다 있거든요. 이게 앞 유리창이 거칠거칠 해가지고 와이프 작동하는데 와이프가 선배도 많고 잘 닦이지도 않고 그래. 인근 자동차 공업사의 피해는 더욱 심각합니다. 자동차를 고치러 왔다가 미세 페인트 피해를 입은 차량의 피해 보상 요구가 속출하기 때문입니다. 건강은 1번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현재 이렇게 운영하고 경영하는 데 있어서 소문이 나면은 안 올 것 아닙니까? 차들이 꼭 안 되지. 삽진 산정산단 주변 업체의 경제적 피해와 주민들의 건강권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단속은 허술했습니다. 최근 5년간 목포시에 공식 접수된 삽진 산정산단 환경민원은 20여 건. 이 가운데 행정처분이 내려진 것은 단 2건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영산강 환경청의 현장 조사에서 적발된 것이어서 목포시의 소극적인 대처가 지적됐습니다. 조선소 쪽에서도 뭔가 좀 긴장감을 가지고 실제 법률적 기준에 따라서 방진막 설치라든가 분진을 제거하기 위한 진공모 청소기라든가 이런 걸 좀 도입을 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조선업체와 산단 주변 분진 피해 업체 간 간담회가 처음으로 열렸지만
오염원과 피해와의 연관성 논쟁으로 실질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삽진 산정산단 주변 주민들은 비산먼지 대책으로 영암 대불산단과 같은 수준의 환경오염 중금속 측정망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2024 전라남도 장애인 일자리 박람회가 어제 나주 종합스포츠파크 다목적 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전남 최초로 개최된 이번 박람회에는 한전 KPS와 한국농어촌공사 등 73개 업체에서 180여 명을 채용하기 위해 참여했으며 현장 면접과 구인 홍보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는 장애인들의 눈높이에서 행사장 편의시설을 마련하고 장애인들이 직접 참여하는 식전 공연 등이 펼쳐졌습니다. 최근 지속된 폭염 등으로 전남 지역 논해 벼멸구 피해가 확산하자 농민들이 자연재해 인정과 신속한 피해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국 농민의 총연맹, 광주전남연맹 등 3개 단체는 어제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 재배 면적의 15%가 벼멸구로 타들어가고 있지만 자연재해로 인정하지 않아 구제받을 길이 막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특별 재난지역 선포와 함께 피해별을 최소한의 생산비가 보장되는 가격에 매입해 농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여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10월 재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각 정당 후보자들이 어제 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후보자 등록을 마친 후보자들은 하나같이 국민을 위한 군수가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10월 재선거 후보자 등록을 시작한 첫날, 오전 9시가 되기도 전부터 후보자들은 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들고 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았습니다. 3강 후보들은 자신이 적임자임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장세일 예비후보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시대를 만들겠다며 기본소득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국혁신당을 견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역사에서 민주진영을 분열했던 세력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그렇게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후보인 장현 예비후보도 자신의 경력과 경험을 국민을 위해 사용하는 그러면서도 투명한 후보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국민에게 120만 원의 행복기금을 지원하겠다는 장 후보는 변화를 바라는 지역민들의 열망이 폭발 직전에 이르렀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분위기로는 할만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역민들이 변화를 바라는 물결이 마치 화산이 폭발하기 직전에 마그마가 끓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일찌감치 출마를 선언하고 지역 민심을 다져온 진보당의 이석하 예비후보 역시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군수가 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마을 요양원 제도를 도입하고 영광에는 아직 없는 어린이 공공심야병원을 설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국민이 군수다라고 기치를 내걸었습니다. 그런 만큼 국민이 주인이 될 수 있는 영광,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국민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군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곡성군수 후보인 민주당 조상래 예비후보와 조국혁신당의 박웅두 예비후보 역시 아침 일찍 후보자 등록을 마쳤습니다. 조 후보는 곡성군민 기본소득 50만 원 지급, 농어촌 마을택시제 도입 등을 공약으로 발표했고 박 후보는 곡성 행복지원금 100만 원과 마을요양원 설립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국민의힘 최봉희 후보는 책임 있는 집권여당 후보로서 인구 소멸 극복과 양수발전소 수립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승희 영암군수에 대해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을 받은 우 군수의 아내도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아 우승희 군수는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 군수는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 이중투표 등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감귤 재배 농가의 해묵은 골칫거리였던 감염병 방제에 획기적인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세균을 잡아먹는 바이러스를 활용한 방법인데 어류 질병 방제에도 기술 적용이 가능해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전망입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물병 모양의 실험 용기 안에 희뿌연 용액이 담겨 있습니다. 1억여 마리의 세균이 섞인 이 용액에 미량의 바이러스를 투여했습니다. 세균을 섞은 배양액에 바이러스를 접종한 지 5시간이 지났습니다. 혼탁했던 세균 배양액이 투명하게 변했습니다. 국립호남권 생물자원관 연구팀이 토양 분석을 통해 2년여의 연구 끝에 찾아낸 이 바이러스는 감귤 궤양병의 원인균을 없애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제주 13,900헥타르의 감귤 농지에서 발생하는 궤양병 피해율은 6% 안팎. 효과도 뛰어난 데다 친환경 방제가 가능해 감귤 재배 농가에 시름을 덜어줄 전망입니다. 궤양병이 열매까지 옮기면은 이제 보기가 흉하다 보니까 상당히 약재가 없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게 개발이 되면은 상당히 좋을 거죠. 우리 농가들 입장에서는. 연구진은 또 어류질병 원인균의 하나인 비브리오균을 억제하는데도 이 기술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비브리오 폐혈증을 일으키는 비브리오균을 타깃하는 박테리오파지를 분리하고 이것을 활용해서 항생제를 대체할 수 있는 파지 테라피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신종 파지 테라피로 이름 붙여진 이 기술은 상용화 단계를 통과하면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제30회 국제 남도 음식 문화 큰 잔치가 오늘부터 4일 동안 목포 문화예술회관 일대에서 열립니다. 올해 행사는 30주년을 기념해 남도명인 푸드쇼에서 명인의 음식을 3,000원에 맛볼 수 있으며 나주 배식회와 담양 육아, 무안 고구마 말랭이 등 특산물 시식도 가능합니다. 또 오후 7시부터 개막식과 함께 멀티미디어 불꽃쇼와 인기가수의 축하 공연이 이어집니다. 목포시는 최근 베트남 하노이에서 베트남 관광청과 현지 여행사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목포 관광 설명회를 열고 목포의 음식 체험과 다양한 관광 상품을 선보였습니다. 박홍률 시장은 현지 언론과 인터뷰 등을 통해 목포 관광의 매력을 알렸고 무안공항을 통한 무비자 입국의 장점을 살려 베트남 관광협회와 상호 관광 활성화를 추진할 것을 협약했습니다. 목포시는 이번 베트남 관광 홍보 활동을 계기로 내년 목포에서 열리는 국제 미식산업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다양한 글로벌 홍보 마케팅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의 특산물인 제첩은 섬진강에서 주로 잡히죠. 이제는 동서천 지방하천에서도 제첩 등 폐류를 잡을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과 심판 끝에 20년 만에 어민들이 폐류 채취업 허가를 받았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지방하천에 포함되는 광양 동서천과 수어천. 이제 이곳에서도 제첩과 다슬기 등 폐류를 채취할 수 있습니다. 국가하천인 섬진강에서만 가능했던 폐류 채취가 지방하천까지 확대된 겁니다. 최근 광양시 수산인연합회는 광양시로부터 동서천과 수어천, 내수면 폐류 채취업 허가 신청 403건에 대해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법 규정에 따른 업 허가 신고업을 행정에 시행하지 않았어요. 실제 그에 종사하는 어민들이 있고 하였음에도 하지 않고 방관하는 겁니다. 어민들이 어업 허가를 받기까지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2005년 동서천에 대한 맨손어업 신고를 광양시가 거부한 이후 4년의 긴 행정소송이 이어졌습니다. 수어천의 경우도 지난해 행정심판 절차를 밟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20년 만에 합법적으로 어업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어민들은 크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자가소비 및 시행원으로 활성화할 수 있고 또한 시장 판매랄지 공동 위탁 판매를 가지고 공동 이익증 소득증대. 어민들의 민원이 소송과 행정심판으로 확산하자 광양시는 어업 허가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18년 내수면 수산자원 및 적정어업 연구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적정어업 정수안에서 허가를 승인했습니다. 자원량 조사를 먼저 한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허가가 나갈 수 있는 그런 정수가 마련이 되어 있었는데 그 안에서 이제 신청이 들어와서 어민들은 이번 폐류 채취업 허가 외에도 통발과 투망 등 신고와 면허업까지 어업 범위가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섬 지역의 AI, 인공지능 기술과 드론 등을 활용한 첨단 치안 시스템이 도입될 전망입니다.
전남도 자치경찰위원회는 내년까지 국도비 13억 원을 들여 범죄와 재난 피해가 우려되는 섬 지역에 스마트 가로등, 치안 드론, 인공지능 영상 분석 등 과학기술을 적용한 통합 치안 시스템을 개발 구축할 계획입니다. 첫 사업 대상지로 여수 하와도로 첨단 시스템을 운영한 뒤 성과 분석에 따라 점차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전라남도가 세계 3대 식품박람회 가운데 하나인 프랑스 식품박람회에 참가할 기업을 선정하고 지원에 나섰습니다. 선정 기업은 4곳으로 전남산 마른김과 조미김, 냉동전복, 유자제품 등이 다음 달 19일부터 닷새 동안 유럽 시장에 소개됩니다. 전라남도는 해당 기업의 전시품 운송 통관비와 통역비 등을 전액 지원할 예정입니다. 5.18 민주화운동의 최후 항쟁지였던 옛 전남도청 복원사업공사가 한창입니다. 내년 10월 완료돼 공개될 예정인데 1년을 앞두고 어제 도청 복원계획안이 공개됐습니다. 김영창 기자입니다.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광주 시민들이 체육까지 전두환 일당에 맞서 싸웠던 옛 전남도청입니다. 지난 2015년 옛 전남도청 일부를 허물어 군기 아시아 문화전당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5월 단체를 중심으로 5.18의 상징적 공간을 복원해야 한다는 요구가 강하게 일었습니다. 이곳은 5.18의 마지막 항쟁지이다. 구 전남도청을 온전한 5.18 기념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우리의 뜻은 이미 천명된 바 있다. 우리는 이곳을 지킬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결국 전남도청을 80년 당시의 모습대로 복원하자는데 합의가 이루어졌고 지난해 8월부터 공사에 들어가 현재는 공정률 26%입니다. 내년 10월 완전한 복원을 앞두고 추진단이 청사진을 시민들에게 공개했습니다. 전남도청을 5월 정신의 계승과 또 세계적 확산을 위한 충실한 원형 복원을 추진 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복원 사업의 핵심은 5.18 당시 치안과 의료, 봉사활동을 벌였던 그날의 흔적을 되살리는 것입니다. 도청 회의실과 도경 민원실은 복합 문화공간으로 단장하는 동시에 도청 회의실 지하에 시민군 무기고를 재현, 시민군의 활동상을 조명합니다. 복원의 핵심인 전남도청 별관은 방문객 편의 제공 시설과 함께 도청 역사를 담은 전시 공간이 들어설 계획입니다. 특히 광주 시민들 시신이 안치됐던 상무관에는 상설 추모 공간이 마련돼 당시 시신 관리와 추모 과정을 대형 슬라이드로 연출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부 시민단체 등은 당시 언론 통제 역할을 했던 언론검열관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언론검열관실이 복원되면 세계에서 유일한 언론 통제 현장으로 남아 민주주의를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역사적 교육적 공간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옛 전남도청 복원 추진단은 오는 11월 실시 설계를 마칠 때까지 공청회를 통해 의견 수렴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자리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충분하게 좀 수렴을 하고 현실적으로 반영하고 역사적 서사가 검증된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사회가 오랜 시간 동안 갈등하고 고민한 끝에 마련한 원형 복원 사업인 만큼 1년 뒤에 공개될 전남도청의 모습에 관심이 쏠립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의사들의 평균 소득이 전문직 중 가장 높은 금액을 기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국세청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의사의 평균 소득은 지난 8년간 2배가량 증가해 주요 전문직 중 가장 높은 4억 원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2위를 기록한 회계사의 1.8배에 달하는 걸로 분석됐습니다. 안도걸 의원은 이 같은 소득 쏠림 현상의 원인이 의료 수요 증가 등에 따른 걸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신안군은 최근 한국관광정책연구학회가 주관한 제2회 대한민국 관광정책 대상에서 1섬 1컬러, 천사섬 컬러 마케팅으로 혁신성을 인정받아 관광 마케팅 부문 대상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신안군은 민선 7, 8기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1섬 1컬러 마케팅이 섬들의 고유 브랜드 인지도를 만들어내는 한편 KCC 등 민간 기업과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혁신성이 돋보인 사례로 평가받았습니다. 전남 지역 민방위 대원들이 호우 피해 지역에서 복구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도내 민방위 대원들이 지난 5월과 7월에 이어 지난주 발생한 가을 폭우 피해 현장에 자원봉사자로 나서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1975년 창설 이후 지역의 재난사고 수습과 복구 등에 앞장서고 있는 민방위대는 올해로 창설 49주년을 맞았습니다.
연중 무휴로 운영되고 있는 위기가구 지원 콜센터 설치로 2,000건 넘는 상담 서비스가 진행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콜센터는 지난 2022년 설치 이후 모두 2,176건의 상담을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290여 건의 신고를 발굴하고 맞춤형 긴급복지 서비스를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경우 국번 없이 120번에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진 월출산권역 관광 명소인 백운동 전시관이 다음 달 4일 개관합니다. 백운동 전시관은 지상 1층, 지하 2층 규모로 1,500여 제곱미터 면적의 상설 전시관과 체험학습실, 수장고 등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시관에서는 현대 작가의 설치 미술품과 함께 다산과 원주의 씨 가문의 교류 유물, 보물급 유산인 동강공 이희경 초상화 진본 등이 일반에 공개됩니다. 오늘 구름 많겠고요.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 곳곳으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양은 5에서 20mm로 예상됩니다. 한편 아침인 지금 내륙으로 짙은 안개가 자욱한데요.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날은 한낮에는 덥지만 아침 저녁에는 서늘하겠는데요. 일교차가 크다는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서해안 낮 기온 목포 27도, 한평과 영암은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해안 낮 동안 해남과 강진, 장흥 모두 29도를 보이겠습니다. 흑산도 홍도와 최서남단 가거도의 낮 기온 26도가 되겠고요. 물결은 최고 1.5m를 일겠습니다. 전해상에 하늘 구름 많겠고요. 물결은 대체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첫 만조 시간은 오전 9시 37분입니다. 10월 초부터는 기온이 내림세를 보이며 더위가 사라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래된 지붕, 비가 새는 지붕, 한복 한라강판 지붕공사에 맡겨주십시오. 결로방지용 폼강판 제작에서 시공까지 삼복 한라강판은 포스코 정품만 사용합니다. 지붕공사는 역시 삼복 한라강판입니다. LG전자 에어솔루션은 우리가 숨쉬는 공간의 공기와 온도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스마트 라이프 솔루션 LG전자. 축구장에 두 배 아직도 안 와보셨습니까? 미니아 김치, 리바트 가구, 금성 침대, 에몬스 가구, 라셀르 업소용 주방기구, 상우형 가구, 요한인의 할인 매장이 영산강 하구뚝 상거리로 신축 이전했습니다. 기술도 자본도 없는 허허 벌판에서 우리는 강철 같은 힘을 보았습니다. 세상은 비웃었지만 가장 작은 것에서 힘을 발견했고 우리는 믿습니다. 미래를 키울 힘은 아직 크지 않은 기술에 있다고. 혼자 힘으로는 이룰 수 없으니까. 우리은행이 힘이 되겠습니다. 우리은행. 광천동 신세계 사거리 광천 하이엔드 벨트의 시작. 유탑 유블레스 광천. 광주교통의 중심 광천. 광천의 미래를 함께 누리다. 광주 안에 또 다른 광주. 부러움을 사다. 유탑 유블레스 광천. 조합원 모집문의 062-363-0033. 나의 첫 식기세척기. 코스를 시작할게요. 진짜 편하긴 하다. 설거지 많겠다. 야, 설거지 걱정하지 마. 이젠 매일매일 디오스 식기세척기 써요. LG 디오스 오브젝 컬렉션. 써보니까 좋네.